그 리스트 자료형 조금 밑으로 가보시면 리스트 관련 함수들이라고 있어요. 자, 일단은 어펜드부터. 어펜드 정말 많이 쓰이는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러한 리스트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요렇게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두면 얘는 딱 7칸으로 존재하는 7칸짜리 리스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추가적으로 뭔가 원소를 더 넣고 싶어요. 5라는 원소를 끝에서 추가를 하고 싶어. 그러면 얘가 0, 1, 2, 3, 4, 5, 6이니까 7번 칸에다가 내가 5를 넣겠다라고 하면 왠지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게 안 되거든요. 얘가 에러가 나죠. 그래서 지금 너 6번 칸까지밖에 없는데 무슨 7번 칸에다가 원소를 넣겠다고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이제 인덱스 에러가 납니다. 이럴 때 내가 기존에 있는 원소에 추가적으로 사이즈를 좀 늘려가지고 새 원소를 좀 추가하고 싶어 라고 할 때 쓰는 게 append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여기다가 lst.append 이때는 점을 붙이셔야 합니다. 여기에 5라고 해보면 얘가 맨 끝에 이제 5가 추가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append를 하고 싶을 때마다 그냥 이렇게 append를 계속 써주시면 한 칸 한 칸씩 리스트의 사이즈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append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쓰냐?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빈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요. 이거 아까 봤던 새 리스트 생성. 이거는 곧 요거랑 똑같아요. 빈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원소를 추가해야 되는 시점마다 append라는 함수를 실행시켜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해주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그렇죠. append라는 말은 원래 덧붙이다, 첨부하다라는 뜻이 있다.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조금 주의사항적으로 써두신 것 같아요. 내가 한꺼번에 append를 하고 싶다 하면은 append를 여러 번 쓰셔야 해요. 이렇게 내가 append를 5랑 6을 한꺼번에 넣고 싶어서 이렇게 잡으면 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sort라고 하는 함수도 있네요. 자, sort는 말 그대로 정렬할 때 사용을 한다. 기본적으로 오름차순 정렬이고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의 리스트가 있었을 때 a.sort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 그 이후에 a는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원소들이 재배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놨던 요 녀석을 좀 오름차순 정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프린트를 하기 전에 확인을 해보기 전에 sort라고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오름차순 정렬. 중간중간에 우리가 껴놨던 5, 50, 500이라는 숫자도 각각 제 위치에 들어가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자, 문자의 시 알파벳 순서로 정리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이것도 아스키 코드랑 유니코드에 관련해서 어쨌거나 문자들은 결과적으로 정수죠. 그렇기 때문에 소팅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리스트 뒤집기. 이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리버스라고 하는 건데요. 리버스를 하게 되면 얘도 이제 역순으로 재배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원소의 개수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역순 재배치를 하겠다 하면은 일단 소트를 먼저 시켜요. 소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리버스를 하게 되면 이제 내림차순 정렬이 돼요. 이렇게 내림차순 정렬. 근데 소트를 실행하지 않고 리버스를 하게 되면 여기서 그냥 얘는 정렬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현재 위치에서 그냥 역순으로 그냥 재배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딱 리버스 하기 전에 한번 딱 본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 리버스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후에 한 번 더 실행을 해본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거 봐두시고. 네. 자, 그리고 위치 반환. 가끔, 그쵸.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요 중에서 40이 몇 번째에 있을까? 얘가 몇 번째 원소인가? 그런 인덱스를 찾고 싶을 때 바로 lst.index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40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40이라는 값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여기서 알려줄 때 알려준다라는 게 사실 리턴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수를 다른 언어에서 공부를 하셨을 거랑 똑같아. 그냥 값을 리턴 받아요. 그 얘기는 자 일단 첫 번째 인덱스 40이라는 거를 넣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일단 이 리스트, 이 lst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40이 어디 있는지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얘가 0, 1, 2, 3, 4, 5, 6이니까 6번 인덱스 아닙니까? 그러면은 요 함수가 있었던 요 자리에다가 6이라는 값을 뿅 반환을 해준다. 우리한테 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에 6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이 끝나는 거죠. 보통 이렇게 안 쓰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 수를 어딘다가 보관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두고두고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때도 내가 여기다가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반환받을 값을 n에다가 넣어서 확인을 하겠다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프린트만 해서 확인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숫자만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셔도 되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이거는 그냥 초보자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시거나 이렇게 쓰시거나 여러분 마음대로. 그러면 둘 다 6이라는 값이 나온다. 다만 여기서 중복되는 원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50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50을 내가 검색을 한다 라고 하면은 가장 앞에 있는 가장 먼저 발견된 요 원소의 값이 나온다. 인덱스가 나온다라는 거. 없는 원소인 경우엔 에러가 납니다.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5,000은 이 리스트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찾고자 하는 원소가 만약에 500이다. 그러면 이 500이 리스트에 있으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알려주고 리스트에 없으면 그냥 미존재 원소, 미등록 원소 이렇게 출력을 분기 처리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냥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얘는 우리가 직역을 할 수가 있죠. 2가 리스트에 있니? 여기서는 500이 리스트에 있니? 있으면 알려줘. 리스트에서 2가 몇 번째에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없는 원소 출력을 해 라고 해주시면은 이 에러를 어느 정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500이 0번에 있기 때문에 0이라는 값이 나왔죠. 만약에 5000을 넣었을 때는요. 얘는 없는 원소가 나오죠. 이것도 봐두시고요. 인덱스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주 사용되는 거니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요소 삽입, 인서트는 중간에 이러한 이제 중간 위치에 원소를 끼겨 넣는 걸 말하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A는 1, 2, 3이 있었을 때 인서트를 실행을 해라 해놓고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거는 뭐냐면 0번 위치에 4를 끼겨 넣어라 라는 거야. 0번 위치에 4를 넣어라. 그럼 이렇게 여기에 4가 딱 들어가면서 4가 이제 0번이 되고 나머지 원소는 인덱스가 하나씩 밀린다. 그렇고요. 요거는 또
똑같은 얘기죠. 이번에는 3번 자리에다가 5라는 원소를 추가해라. 그러면은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이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3번이라고 하는 자리는 0, 1, 2, 3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대신 5를 넣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중간에 딱 낑겨 들어간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remove입니다. remove는 아까 그 del 했던 거랑 비슷한데 얘는 특정 원소를 찾아서 아니죠. 죄송해요. 특정 인덱스에 있는 원소를 삭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3번 원소를 삭제해라. 그럼 0, 1, 2, 3. 잠깐만요. 아니네요. 죄송해요. 제가 이거 다른 거랑 자바랑 헷갈렸어. 잠깐만요. 그쵸? 이거는 해당 원소를 삭제해라라는 거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A에서 3을 찾아서 걔를 삭제해줘 라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3이 두 개가 나와요. 근데 이때도 얘는 가장 먼저 발견한 3을 삭제합니다. 해가지고 얘가 이제 없어지고요. 이렇게 남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네. 그다음에 팝이라는 말은 그 여러분 자료구조 알고리즘 공부하셨을 땐 아시다시피 그 스택에 나오는 팝을 말해요. 스택 구조의 팝. 근데 뭐 그걸 모른다 하시면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써 있죠. 맨 마지막 요소를 우리한테 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요소는 실제 리스트에선 없애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이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에 또 이제 요 리스트 가지고 그대로 테스트를 해보면 LST에 팝해라 하고 그 결과를 나한테 또 넘겨줘. 그러면은 여기서 삭제된 원소는 딱 이렇게 출력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결과 리스트 현재 리스트에다가는 지금은 LST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팝이라고 한다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원소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소를 마지막에 꺼내고 그 다음에 그 해당 이 10이라는 원소를 실제 리스트에선 없애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거. 요게 팝. 근데 이 팝은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팝을요. 자, 여기서 내가 60이라고 썼어요. 아니, 잠깐만. 이것도 헷갈리네요. 잠깐만요. 인덱스로 봤네. 인덱스로 봤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60이라고 쓰면 안 되겠다. 3 이렇게 4번 이렇게 쓸게요. 얘는 4번 원소를 우리한테 돌려줘. 그리고 그 원소는 삭제해. 이후 원소 삭제. 그럼 4번 원소를 삭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봐야 돼요. 위에서 보면 안 됩니다. 왜냐면 중간에 한번 삭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리스트는 변경되어서 이 마지막 리스트를 봐야 돼요. 자, 여기에 4번이니까 0, 1, 2, 3, 4, 60. 그쵸? 얘가 이제 팝이 되면서 우리한테 리턴이 되고요. 이제 그걸 n에 담아서 출력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최후의 리스트를 살펴보면 60은 사라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하나 정리를 하자면요. 원소 삭제 방법이 처음에 del이 있어요. 그쵸? del 해놓고 리스트에 인덱스 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리스트 이름 점 remove가 있었죠. 여기에는 원소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리스트 점 pop 요게 있었고 리스트 점 pop 해놓고 여기 인덱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각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언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좀 이제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골라서 쓰시라고. 그러면 결국 외워야 되나요? 뭐 아무튼 그래서 요렇게 보실 수가 있다. 요거랑 요거는 같은 요거랑 요거네요. 요거는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인덱스를 가지고 특정 원소를 삭제를 하느냐, 아니면 내가 직접 그 원소를 직접 언급하면서 삭제를 하느냐, 아니면 뭐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맨 마지막에 있는 원소를 삭제하고 싶어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런 것도 보시고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구나 도 보시고요. 음, 네. 탑했고, 그다음에 카운트. 카운트는 이거는 이제 그 내가 요 리스트에서 요거 그냥 요것만 봅시다. 이 A라는 리스트에서 1이 몇 개 있니? 라는 거예요. 1이 몇 개 있니? 그러면 지금 1이 2개이기 때문에 2라는 값이 리턴이 됩니다. 이거 받으시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것도 숙제로 하나 내드릴게요. 자, 문제. 오늘 숙제가 한 두세 문제 나갈 것 같은데 문제 1. 빈 리스트를 한 개 생성하고 사용자가 -1을 입력할 때까지 정수를 계속 받아요. 그 다음에 그 입력받은 정수 -1을 제외한 모든 정수를 빈 리스트에 다 담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자가 이제 정수를 또 하나 입력을 받아요. 삭제할 정수를 입력한다. 그러면은 해당 리스트에서 리스트에 그 해당 정수를 모두 삭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스트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식의 리스트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삭제할 정수 4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그러면 4만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 문제 중에서 제가 좀 힌트를 드리자면 일단 어펜드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요 빈 리스트에 담으려면 그러면은 칸 개수가 계속 추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칸 개수는 몇 개가 될지 몰라. 그거는 사용자가 -1을 입력할 때까지 계속 한 칸씩 이제 사이즈가 커져야 되잖아요. 그게 100칸이 될 수도 있고 5칸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펜드를 매번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카운트가 필요해요. 카운트. 여기서 카운트 4 이렇게 해줘야지 이 4가 몇 개 있니? 라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있으면 좋아요. 카운트. 그 다음에 당연히 remove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 세 개를 활용을 하시면 위에 있는 요 문제를 좀 푸실 수가 있어요. 갑자기 요것 때문에 영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요 문제 자 이따가 올려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서 리스트 확장, 익스텐드입니다. 자, 익스텐드는 그냥 다른 리스트랑 이제 병합을 하는 걸 말해요. 여기 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이렇게 된다. 라는 거. 그러니까 어펜드랑 다르죠. 어펜드랑 달라요. 그래서 대충 좀 보면 자 요것만 맨 마지막 줄만 보면 되죠. 여기에 A1, 2, 3이었던 A에 익스텐드 4, 5 하게 되면 그냥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얘 대신에 A 좀 어펜드를 해가지고 똑같이 4랑 5를 넣게 되면 얘는 조금 모양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냥 뭐 요런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근데 이런 차이가 이제 이런 차이점을 좀 알아야지 나중에 버그 같은 거 찾을 때 조금 눈에 보일 것 같아요. 요거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요, 익스텐드는 요거랑 동일하다. 실제로 우리 또 리스트끼리 연산도 되기 때문에 되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물론 사실은 이거 말고 리스트 관련된 함수는 굉장히 많아요. 어디 한번 볼까? 아이고. 여기서 우리 append, index, reverse, 팝은 봤고, 클리어, 카피,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 아, 그래도 필요한 건 다 봤네요. 빌트인은 나중에 보면 될 것 같고, 그렇네. 아, 필요한 건 다 봤다. 카피 이런 건 안 보긴 했지만, 카피 하나만 보고 넘어갈까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이거 제가 과외해주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 시험 문제 이게 나왔는데, 여기서 A에다가 1, 2, 3, 4, 5를 넣었어요. 이거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 자,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 여러분 한번 맞춰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한번 돌려볼까? 그쵸. 대광 씨가 맞았어요.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얘는요? 얘는 뭐가 나올까? 이거 사실 모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 안 알려줬으니까. 얘도 어떻게 나오면은 둘 다 동일하게 나와요. 그쵸? 왠지 대강 씨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1, 2, 3, 4, 5가 나오는 게 뭔가 맞아요. 그쵸?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얘도 실행을 해보면은 1, 2, 3, 105 이렇게 나와요. 그쵸?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면 그 여기서 실제로 이렇게 해주면 A도 똑같이 1, 2, 3, 4, 5, B도 똑같이 1, 2, 3, 4, 5가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은데 파이썬이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파이썬 말고도 모든 언어들이 다 그래. 이게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서 이제 실제 메모리의 모양을 좀 살펴보면 A라고 하는 곳에는요, 이 5칸짜리 이 리스트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리스트는 따로 있고 이 녀석의 주소값이 들어가요. 그래서 주소를 그냥 별로 표기를 할게요. 그럼 A는 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내가 B에다가 A를 넣어라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B에도 어떻게 되냐면 B에도 똑같이 별이라고 하는 이 주소값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A도 이 리스트를 참조하게 되고 B도 이 리스트를 참조하게 되면서 이때 같은 하나의 리스트를 A랑 B가 같이 사용을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B에 3번에 100을 넣어라라고 했을 때 얘가 이제 100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A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100이 나온 것처럼 엄연히 따지면 둘이 같은 공간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 물론 이거를 원한다면 이렇게 쓰는 게 맞지만 자, 여기서 이것도 올려놓을게요. 이것도 처음 파이썬을 공부할 때 가장 헷갈리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서 카피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그냥 우리가 이제 원했던 그게 이제 그대로 동작이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총 내용은 똑같지만 새로운 복사본이 하나 더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B를 가지고 100을 넣었다고 한들, 여기서 내가 이제 100을 넣었다고 한들 A의 값은 변경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얘도 실행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피본 만드는 거는 정말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뭐 이제 뭐뭐점 카피라는 명령을 꼭 써주셔야 된다. 네. 요거는 제가 지금 일단 지금도 올려놓고 아예 이따가 밴드에다가 통째로 압축 파일을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제 리스트 관련된 함수는 모두 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튜플을 볼게요. 튜플도 얘는 리스트만 좀 알고 있으면 튜플은 정말 쉬운데 그래도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튜플 영어로는 이렇게 쓰고요.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소괄호로 표현을 해요. 얘는 원소 1, 원소 2, 원소 3 이렇게 넣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얘는 T라고 할까요? 튜플에서 이름을 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 이 괄호가 없어도 돼요. 아이고 뭐야? 이렇게 괄호가 없어도 한번 볼게요. 자, 프린트를 해가지고 각각 두 개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둘 다 똑같은 모양이 나와요. 요게 사실 다른 언어에는 없지만 파이썬에는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내가 t1이라고 하는 변수에 1만 넣는 게 아니야. 1, 2, 3, 4, 5라고 하는 요 5개 원소 데이터를 한꺼번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자동으로 튜플이라고 하는 자료형으로 변신을 하는데 그게 이제 리스트처럼 얘네들을 5개를 하나의 데이터로 포장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패킹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3번 볼 거야. 하게 되면 그냥 뭐 T2나 T1이랑 동일하게 이렇게 인덱스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튜플은 사실은 리스트랑 굉장히 비슷한데 다만 요 괄호를 쓴다라는 거 그리고 괄호를 생략을 하는 이런 경우에도 자동으로 튜플로 포장이 된다는 거. 그리고 리스트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일단 얘는 인덱싱, 슬라이싱 모두 가능하지만 단 원소 수정 자체가 안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 그냥 리스트 좀 생각해보면 리스트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L1에 3번 칸에다가 내가 이 100을 넣겠다 라고 하면 수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얘가 만약에 튜플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다 하고 내가 또 출력을 한다 그럼 벌써부터 느낌이 쎄한 게 얘가 지금 여기 부분 좀 강조하고 있어요. 뭔가 경고 표시를 띄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무시하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면 이런 에러가 떠요. 튜플이라고 하는 객체는 아이템 어사이먼트를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어사이먼트라고 하는 게 대입이에요. 대입. 저장한다. 그래서 아이템 저장을 지원하지 않는다. 튜플이라고 하는 자료형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값 수정이 안 되는 리스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아마 이거는 있어요. 잠깐만요. t1.index가 이거는 있어요. 자, 얘 3이라고 하지 말고 4라는 원소가 몇 번에 있니? 라고 하는 이런 검색 같은 기능은 있어요. 있는데 이런 건 없어. 어펜드.
remove 이런 건 없습니다. 자동 완성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얘도 얘 자체가 사실 T1이라고 하는 모양새를 바꿔주는 거잖아요. 여기다 내가 10을 하나 추가하겠다라는 거거든. 이런 건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 기능, 보기 기능, 조회는 가능하지만 얘는 값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등등등, 삽입하거나 등등등은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럼 봐두시고 그리고 요거 마지막으로 모두 가능 인덱스 등을 모두 조회 함수 가능. 근데 얘는 append 뭐 insert 뭐 아니면 remove도 있죠. remove 등의 변경 함수는 불가능. 이거 그리고 그렇죠. 튜플의 용도. 튜플의 용도는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우리가 잠깐만요. 갑자기 뇌정지가 왔어. 이제 끝날 때가 돼서 그런지. 함수의 리턴 값을 2개 이상. 함수의 리턴 값이 2개 이상일 때. 다른 언어 공부해 보셨던 분들은 아시지만 여기 뭐 함수가 뭐뭐뭐뭐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 리턴 뭐 1 뭐 이런 거 하잖아요. 1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안 되잖아. 그렇죠? 다른 언어에서는 리턴 값은 무조건 하나. 그렇죠? 하나씩만 리턴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좀 파이썬은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이썬은 여러 개의 값을 한꺼번에 리턴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얘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튜플 형태로 포장이 돼서 그 한 세트가 날아가는 거예요. 뭐 이럴 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좀 더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글로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건 나중에 그때 가서 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나요? 다른 언어 공부하실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있고 이게 있어. 근데 내가 이 두 값을 서로 바꿔치기를 할 거예요. 즉 A는 20으로 만들고 B는 10으로 만드는 값을 수합한다라고 하죠. 이 수합하는 기능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이때 이제 막 우리가 뭐 임시 변수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A의 값을 잠깐 담고 뭐 A에다가 B를 담고 B에다가 TMP를 담는 이런 식의 구현을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한 번쯤 꼭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안 된다. 이게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왠지는 잘 보시면 뭐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쨌거나 근데 파이썬에서는 이 두 값을 바꿔라 하고 하는 키워드 이 값을 그 튜플을 사용하시면은 아주 쉽게 구현이 됩니다.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요렇게 해주시면은 값이 서로 바뀌어요. 그래서 10, 20이었던 애가 요 코드를 거쳐서 요렇게 20과 10으로 값이 변경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되게 편하지 않습니까? 아까처럼 뭐 TMP 뭐 이런 추가적인 변수도 필요가 없고 이렇게 이게 이제 어떤 과정이냐면 우리가 대입하는 기호에다가 이런 식으로 숫자를 콤마를 통해서 열거를 하게 되면 얘가 무조건 튜플로 변하게 돼요. 그 얘기는 이 부분이 한번 튜플로 포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A, B는 튜플로 한번 포장이 되는데 이때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B가 20이었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자연스럽게 여기에 있는 값을 여기에 넣고 여기에 있는 값은 B에 넣겠다라는 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받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딱 보면은 자세하게는 얘가 요 값을 그대로 얘가 20 그리고 10 이렇게 두 칸짜리 튜플이 딱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걸 A랑 B에다가 넣어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차례대로 들어가. 그래서 저는 간혹 가다가 이렇게도 써요. 정말 하나하나 그 대입 연산자를 쓰기가 귀찮을 때, 할 때는 그냥 이렇게도 쓸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많이는 안 쓰는 게 좋기는 한데, 뭐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이걸 또 언패킹이라고도 하는데,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이왕 나오는 김에 이것도 하나 볼까? 잠깐만요. 얘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네, 이런 특이한 것도 있다.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얘도 마지막 두 줄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문장, 요 별표가 패킹 연산자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지만 아마 점프 투 파이썬에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는 우리 C 언어의 포인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얘는 자, 여기 있는 대상에서 좀 감이 올 거예요. 하나는 여기 A에 들어가요. 하나는 A에 들어가고 나머지 것들은 B에다가 넣겠다라는 거라서 여기 있는 요 1, 2, 3, 4, 5, 이 나머지 값들이 이 B에 담깁니다. 그래서 얘는 이게 없으면은 그냥 에러가 나요. 얘는 지금 짝을 맞춰줘야 돼. A랑 B를 했으면 100과 1까지만 넣어야 돼. 근데 너는 2, 3, 4, 5 뭐야? 너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 값이 언패킹이 됐는데? 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냥 뭐 여기다 별표를 넣어주면 100을 제외한 이후의 모든 값들은 하나의 튜플로 포장이 되어서 이제 B에 담긴다. 라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봐두시고. 그래서 오늘은 딱 진도를 여기까지 나가면 되겠고, 사실은 리스트랑 튜플, 그리고 이제 다음 회차에 나올 딕셔너리, 셋, 얘네들은 사실 할 말이 되게 많아가지고, 저도 힘들지만 여러분도 아마 계속 이제 듣고 계시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정신도 없고. 네,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